안녕하세요. 강기업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업 주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주택건설 사업 절차에 있어서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행자가 시공자와 가는 개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 공사만 담당하는 자가 있다면 이를 시공자라 표현하고, 그러한 시공자에게 건설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 전반적인 사안들을 관장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시행자라 표현합니다. 그 시행자를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해당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되며, 그러한 공사를 전부 완료하게 되면 사용금사 받아 조성한 대지와 건설한 주택을 각각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금사에 관한 과정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는 게 여기 주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사업 주체,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체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리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대표적인 사업 주체입니다. 이들을 국가 등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업체와 관련되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 등록, 신고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률상 용어를 보신 적이 있는데, 이러한 허가, 등록, 신고라고 하는 제도는 일반 국민이 특정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또는 어떤 특정 사업을 시행할 때 얻어야 될 행정 절차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허가제 등은 하나의 규제 사항으로서 국가가 일반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고, 국가 스스로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관계법규는 공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공법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제도를 공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은 항상 규제 주체이지 규제 대상 객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주택공사, 주공이라는 곳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택공사, 주공은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제한 없이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 국가기관을 제외한 자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정한 등록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저 등록한 자를 등록 사업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자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을 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개업, 건축업, 운수사업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반복하는 자를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등록 사업자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 반복하고자 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때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사업자는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과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간 20호 2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새로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이라 하면 대한민국에는 땅이 딱 3가지 종류입니다. 나무 심을 수 있는 임야 산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 그리고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임야나 또는 농지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꾸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를 대지 조성 사업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대지 조성 사업은 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현상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하려는 자는 미리 장관에게 등록한 때만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하고자 하는 때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그 사업하는 자를 등록사업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하고자 한다고 하면 자본금 3억 원 이상이며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인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과 관련된 기준에 있어서 자본금은 자본 3억 원 이상인 때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인 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 중에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체를 주택조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 있다면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해당 조합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조합은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공택 소유자가 모여 공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직장주택조합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직장주택조합이라 하고,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이를 지역주택조합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조합 세 가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거나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해당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주택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는 인가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하고 있습니다. 얘는 예외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주실 것은 통상적인 직장주택조합 설립에 있어서는 시, 군, 구청장에 인가받고 설립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그 조합주택은 국민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현재 국민택은 국민택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 받아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구성원이 주택 건설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국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합주택이 국민택이 아니라고 하면 저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직접 주택 건설하는 자 아니죠. 그러한 때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된다고 하면 그 설립 절차는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 신고하고 설립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냥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는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받게 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에 있어서만 신고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 말 나왔을 때만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현재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 있어서는